신선함 속에서 특별함을 전해드리는 시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이드 인 아시아 전진아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현대사회처럼 우리가 먹는 음식의 유행도 빠르게 변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유행을 쫓아서 음식을 먹다 보면은요, 뭔가 허전하다는 느낌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겁니다. 자, 오늘 메이드 인 아시아는요, 희귀한 재료, 특별한 비법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은요, 정성으로 맛을 내고 또 사랑으로 함께하는 상차림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버님이 굉장히 가정적이신 분이셔갖고 항상 집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항상 해주시고 만들어주는 걸 어렸을 때부터 항상 보고, 나도 이렇게 이런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만들면서 먹으면서 평생 이렇게 즐거운 일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요리라는 데 특별한 계기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요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 이 대답을 들으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직업이 요리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요리를 만드시다 보면 계속 새로운 것 요리도 만들어내고 뭐 그러셔야 되니까 굉장한 그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얻으시는지요? 예, 그런 아이디어는 물론 요즘 뭐 외국 서적이나 외국과 벤치마킹 뭐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뭐 그런 건 또 요즘은 이제 기본이고, 이런 최고의 재료에서 최고의 맛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시장이나 좋은 재료들을 이렇게 항상 관심 갖고 보면서 그 재료를 갖고 어떤 요리를 할까, 어떤 맛이 나오게 할까 항상 그런 재료를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이 요리를 하시면서 정말 이것만은 지킨다라는 그 나름대로의 신념 같은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베이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 기본을 두고 그 기본에 맞는, 그러니까 기본이 가지고 있는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맛을 항상 살리려고 그건 항상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자,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될 오늘의 첫 번째 요리는 어떤 요리가 될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요리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요리는 저희 가게에서 전체 요리로 나가는데 그 토마토와 자몽의 그 샐러드인데 토마토 맛을 최대한 많이 살리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요리입니다. 그렇군요. 자, 어떤 요리가 될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요리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 할 요리는요, 토마토 자몽 샐러드입니다. 재료는 자몽 1개, 토마토 1개, 그리고 바질, 그리고 바닷장어, 그리고 이게 시중에 판매하는 오렌지 농축입니다. 그리고 포도씨유, 조개 육수 뽑을 바지락이 필요하고요. 소금, 후추. 일단 재료는 이 정도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자몽 껍질을 벗기고요. 껍질을 다 벗기셔서 알맹이를 하나씩 다 빼주시면 되거든요. 하나하나 알맹이를 다 빼주시면 되는데 한쪽에다만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시고 이렇게 훑어주시면 남는 거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깨끗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주 재료는 토마토고요. 토마토와 이렇게 그 산미가 어울리는 과일이 더 어울릴 것 같아서 일단 자몽으로 재료 선택이 됐고요. 그래서 다 알맹이 뺀 건 나중에 즙을 짜갖고 소스 만드는 데 씁니다. 예,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토마토를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넣었다가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면 바로 찬물에 담기겠습니다. 물 속에서 껍질을 이렇게 벗기신 다음에 완전히 식은 상태에서 꼭지를 따겠습니다. 자른 토마토에 소금을 살짝 뿌려줘야 그 토마토의 단맛을 더 이렇게 빼낼 수가 있거든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놔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자몽 소스를 뽑아 보겠습니다. 일단 해감된 바지락 조개를 끓는 물에 이렇게 조개 육수를 뽑습니다. 조개 육수를 뽑는 동안 안하고를 손질하겠습니다. 일반 수산시장에 가면 이렇게 안하고를 뼈까지 거의 발라주거든요. 그럼 집에 오셔갖고
내장이 남아있나 손질을 하시고 굵은 소금으로 그 겉에 있는 이런 비늘이나 미끈미끈한 것들을 이렇게 문질러서 뽑아주시면 됩니다. 자, 안하고는 구울 때 껍질 쪽부터 구워야 맛있게 구워지거든요. 자, 이제 다 구워진 바닷장어를 손질해 보겠습니다. 한 1인분을 한 5에서 6cm 정도 잘라 주신 다음에요, 이거를 반으로 썰어서 이렇게 모양을 내주시면 됩니다. 이건 저희 가게에서만 볼 수 있는 드레싱인데요. 허니 드레싱이라 그래갖고 비율은 포도 씨유를 2로 잡으면 꿀이랑 그 식초를 1 정도 잡으시면 되는데, 이거를 토마토에 뿌려서 이 드레싱의 맛을 배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그 자몽 드레싱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저 뽑아놓은 조개 육수, 그리고 오렌지 농축액, 그리고 포도씨 오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레몬즙 한 2방울 정도를 넣겠습니다. 소금과 후추를 약간 넣고, 아까 썰어놓은 바닷장어를 안하고 자몽 드레싱에 살짝 묻혀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닷장어에 이 간이 이 시원하고 상큼한 그 자몽 드레싱에 맛이 뵐 수 있도록 이렇게 묻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된 재료를 이제 완성 접시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를 그릇에 담으시고요. 그러니까 껍질을 벗긴 자몽을 안에 넣으시고, 토마토 세 쪽에 자몽 세 쪽을 올려주시고, 아까 자른 손질한 바닷장어를 가운데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한 바지를 2mm에서 3mm 정도 썰어놨다가 위에다 올려주시면 이 바질 향이 토마토와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아까 만든 자몽 드레싱이거든요. 이걸 이 위에 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토마토 자몽 샐러드가 완성되겠습니다. 전통의 맛, 떡! 떡에는 우리만의 맛과 멋이 숨어있다. 떡은 곡식가루를 이용해 찌거나 삶아 익힌 음식으로 예로부터 농경국가였던 우리나라에서 떡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의 떡은 예로부터 관혼상제의 의식뿐만 아니라 명절, 출산 등 우리 생활의 모든 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으로 그 종류만 해도 200~300여 가지가 되는데, 그 종류를 크게 나누어 보면 재료에 따라 찹쌀로 만드는 떡과 맵쌀로 만드는 떡 등 2가지로 나뉘어지고, 만드는 방법에 따라 절편 등 쪄서 만드는 찌는 떡, 인절미처럼 시루에 찐 후 쳐서 찰기를 주는 치는 떡, 절편과 송편 등 손으로 만드는 떡, 그리고 화전처럼 지지는 떡 등 4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크게 4가지의 만드는 방법이 있는 우리의 떡이 그 종류가 다양해지는 이유는 바로 고물 때문인데, 시루떡에 팥고물을 얹으면 팥시루떡이 되고, 시루떡 사이에 호박고물을 넣으면 호박 매시루떡이 되는 등 고물을 넣는 방법과 재료에 따라 종류는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아지게 된다. 예로부터 밥 위의 떡이라고 했다. 이는 만족할 만큼을 다 가지고 있는데 또 무언가를 주어 그 이상을 바랄 것이 없다는 뜻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밥보다 맛있는 별식이며 밥 이상의 의미였던 것이 바로 우리 전통의 맛 떡인 것이다. 자, 정성으로 맛을 낸 첫 번째 요리가 완성이 됐는데요. 이 요리에 대해서 또 이 레스토랑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야기 나눌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정말 그 음식만큼이나 선생님 참 고우신데, 그 방배동 선생님 하면은 사실 모르는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죠. 네. 제가 갑자기 유명해진 게 아니고요. 가정 요리라는 거를 제가 1983년부터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20년이란 세월이 흘렀기에 유명해졌죠. 그러셨군요. 네. 근데 그 선생님에서 이제 그 레스토랑을 경영하시는 사업자로 또 변신을 하셨잖아요. 네.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어머니들랑 같이 요리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 중에요. 어떤 어머니가
이제 맛있는 음식을 차려놨는데 남편이 야, 이거 정말 너희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니 너희 선생님 음식 한번 먹어보고 싶다 라는 얘기를 이제 수업 중에 하시더라고요. 네. 쌤 제가 잘했는데도요 못 믿고 저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맞아. 그럼 내가 레스토랑 하면 가족들 같이 와서 식사하면 되겠네 하는 데서 이제 한번 레스토랑도 한번 해볼까 요리를 20년 가까이 했으니까 하는 생각을 했죠. 그런 가운데 이제 우연히 장소가 발견을 해서 이렇게 열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정말 그렇게 선생님으로서 또 요리를 대할 때하고 이렇게 레스토랑을 직접 하시는 입장하고는 조금 요리를 뭐 대하는 그 마음이랄까요? 이런 게 조금 변한 게 있으세요? 네, 제가 레스토랑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한 3, 4개월 동안 정말 힘들었던 게 가족 요리를 어떻게 레스토랑 요리화 하나 좋은 재료를 가지고 프로의 손을 빌려서 맛을 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장르가 있다는 거를 공부를 하는 게 정말 힘들었죠. 네. 그러셨군요.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된 요리들이 지금 앞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요리부터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거를 좀 전체로 내고 있는데요. 요사이는 많은 신부들이 포도주를 즐겨서 같이 잡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포도주에 같이 어울리는 전체죠. 그렇군요. 그동안 저희가 뭐 접할 수 있었던 전체와는 소스도 사뭇 다르고 또 재료들의 배합도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예. 저 다른 요리들도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그 호박을 이용해서 이태리식으로요. 마늘을 다져가지고 볶았어요. 볶아가지고 고저랑 같이 이제 맛을 냈죠. 그렇군요. 예. 또 이 요리도 좀 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거의 지금 모든 레스토랑에서 간장이나 일본 된장에 절였다 하는데요. 저희들은 이거를 중국 가정식으로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야채를 넣어가지고 야채 소스에다가 절인 얘로 구이예요. 그렇군요. 형형색색이면 너무 예뻐요. 예, 맛있어 보이고. 자, 근데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저도 이 레스토랑이 한식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왔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딱히 한식에 국한된 그런 요리들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사실 레스토랑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틀려서요. 집에서 손님을 초대했을 때 이렇게 초대하니까 손님들이 참 좋아하시더라. 그 경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을 초청했을 때나 아니면 또 주변에 신세진 분들을 초청했을 때나 아니면 좋은 일이 있어서 같이 기쁨을 나누고 싶을 때는 집에서 손님을 초대하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온 정성을 다해서 식단을 마련하듯이 그 마음으로 메뉴를 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끝에 국하고 밥하고 김치하고 밑반찬 조금하고 내놓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식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죠. 그렇군요. 네. 자,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뭐 가정식 한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왔는데 그 레스토랑 이름은 멜리데라고 주셨어요. 어떤 뜻일지 궁금하거든요. 이 꿀이 흐르는 곳이라는 헬라어죠. 네. 그래서 IMF를 통해 가지고 많은 가정 또 회사의 모임, 근데 큰 폭풍이 결국 휘말려 가지고 많은 아픔을 겪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저희 멜리데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행복한 안식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네. 멜리데라고 지었는데요. 조금 발음이 생소하셔서 잘 기억을 못 하셔서 제가 멜로디에 조금만 넣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 레스토랑 이름에서부터 정말 그 손님들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오늘 또 만나볼 두 번째 요리는 어떤 요리가 될지 참 궁금한데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갈치를 저희들이 소금 구워서 먹든지 네. 아니면 무 넣고 졸여 먹든지 그래서 이렇게 강한 맛으로 먹었던 게 생각이 나서요. 그러면은 중국 요리를 풀어보자. 중국 콩 중에 마늘콩
아니 마늘이랑 같이 볶아서 쓰는 그 발효시킨 까만 콩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콩을 넣어가지고 제가 같이 소스를 주방 셰프들하고 만들었거든요. 네. 늘 별미예요. 자, 뼈 없는 갈치 요리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두 번째 요리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갈치 마늘 콩장 소스 요리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일단 재료는 제일 중요한 건 이게 그 중국산 도치라 그래갖고 마늘 콩, 이게 콩이거든요. 삭힌 검은 콩을 한번 쪄갖고 마늘이랑 같이 이렇게 소스를 만든 거고요. 굴소스, 이거 된면장이라고 그냥 일반 중국에서 흔히 쓰는 장 종류의 하나입니다. 마늘, 건고추, 정종, 새송이, 고추, 간장, 갈치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갈치를 다듬 손질하겠는데요. 일식에서 흔히 얘기하는 살만 바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칼집을 넣어보면, 칼을 넣어보면 이렇게 뼈를 이렇게 쫓아서 가보면 이게 칼에 그 느낌이 오거든요. 그럼 그 뼈를 타고 쭉 이렇게 이렇게 긁어주시면 뼈와 그 살이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자, 이제 정리된 갈치 살에다가 소금을 살짝 뿌려주시고요. 정종을 붓겠습니다. 자, 여기 소금은 이 갈치 살에 기본 간을 배게 하려고 하고, 이 정종을 뿌리는 이유는 이 갈치 비린내와 육질을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정종을 섞거든요. 이 상태에서 한 10분 정도 뒀다가 다시 사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채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새송이 버섯인데요. 새송이 버섯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주시고요. 하나에 한 4장 정도 나오게끔 칼질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홍고추랑 청고추를 슬라이스 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준비된 갈치살을 키친타올에 물기를 다 뺀 다음에 한 마리에서 반 뜬 거를 6등분 내면 되거든요. 자른 갈치를 밀가루를 묻혀 놓겠습니다. 그 다음은 소스를 붓겠습니다. 먼저 냄비에 마늘을 넣고 마늘 양의 3배 정도의 기름을 넣어 주신 다음에 기름에서 마늘 향이 나면 이게 건고수를 넣어 주시고, 여기에 굴소스와 이제 된면장, 마늘 콩장을 넣겠습니다. 기름에서 이 굴소스의 그 냄새가 났을 때 정종을 넣어 주시고 알코올을 한번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코올이 다 날아갔을 때 나머지 재료를 다 넣어주시고, 자, 끓으면 전분을 넣는데 전분은 전분가루와 물을 3대1 비율로 해서 섞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적당한 농도가 됐을 때 홍고추와 청고추 썰어 놓으신 걸 넣으시고 살짝 매운맛을 낸 다음에 마무리로, 이게 제일 큰 포인트인데 남은 참기름이랑 그 맨 마지막에 식초를 넣어주는데, 그 식초를 넣어주는 이유는 이 기름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식초를 한 방울 살짝 넣어주면 그 기름의 느끼한 맛을 없앨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소스가 다 완성됐고요. 자, 나머지 재료를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끓는 육수에 아까 살짝 튀겨놓은 버섯을 넣어갖고 소금과 그 소금간이 살짝 그 버섯에 뵐 수 있도록 한 1분 정도 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갈치를 튀기겠습니다. 자, 기름이 한 180도 됐을 때 갈치를 넣어주시고요. 갈치가 노릿노릿 맛있는 색깔로 튀겨졌을 때 기름에서 빼내신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렇게 끓는 물을 그 바로 튀겨낸 갈치에다가 끓는 물을 이렇게 부어주시면 이 튀겼던 그 갈치 기름이 이렇게 빠지거든요. 아까 튀겼다가 육수에 살짝 졸인 새송이 버섯이랑요, 방금 튀겨낸 갈치
살이랑 그릇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이버섯 위에 이렇게 튀겨놓은 갈치를 그 송이버섯 위에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릇에 담은 이 갈치 위에 그 아까 만든 마늘 콩장 소스를 붓겠습니다. 과거 소주 한 잔이 간절한 날 가벼운 주머니 사정으로 찾게 되는 포장마차는 비좁은 의자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처음 만난 사람과 술 한 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곳이었다. 지금 우리의 포장마차 문화가 변하고 있다. 이런 포장마차가 2000년대 실내 포차와 텐트바로 새로이 등장하여 길거리에 늘어서 있던 포장마차들이 매장을 갖추고 야외에서 실내로 옮겨진 실내 포장마차가 곳곳에 생기며 기존의 술집 못지않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일명 텐트바로 불리는 포장마차는 대부분 낮에는 주차장이나 카센터로 영업하다가 밤에는 텐트바로 꾸며져서 운영되는데 탁 트인 야외에서 시원한 밤 공기에 취하는 맛에 텐트바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른다. 실내 포차, 텐트바는 새로운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맛있는 안주를 맛보는 것도 그 식지 않는 비결 중에 하나인데 계란말이, 홍합탕, 낙지볶음 같은 전통 안주 메뉴부터 치즈 계란말이처럼 젊은이들을 입맛에 맞춰 퓨전화한 안주와 함께 된장라면, 치즈라면 등 소풀이 안주까지 모두 맛볼 수 있다. 현대식 포장마차는 과거 마시고 취해버리는 술 문화에서 벗어나 술 한잔으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만남의 자리로 이어지는 새로운 문화의 장이 되고 있다. 언제나 멀게만 있다고 느껴지는 행복. 하지만 행복은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욕심을 버리면 누릴 수 있는 행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정성이 가득 들어간 맛있는 음식과 함께하는 걸 텐데요. 오늘 메이드 인 아시아와 함께한 이 시간 여러분 행복하셨죠? 자, 언제나 아시아 최고의 맛을 전해드리는 메이드 인 아시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새로운 맛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